반갑습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떤지, 잘못됐는지 아니면 잘 됐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독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이 허가를 받은 제품만을 이 식품 공장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식품을 만들어지는 그런 절차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소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위생과에 저희들의 만들 수 있는 공정도, 그리고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품목제조 보고서를 저희들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생과에서 이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도 하고, 또 교차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위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 500여 가지가 되는 식품 첨가물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제한된 양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품질 검사를 할 때 실제 그 들어간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그런 식품 첨가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그 식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모두 거쳐서 만들어지고 시중에 유통이 되는 것이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먹고 있는 그런 음식들 속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해하다라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물론 사용량보다 권장량보다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문제가 분명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우선 소비자들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유통이 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은 595가지입니다. 이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생과에서도 식품 등록을 할 때 위생과나 아니면 그 시청에서도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을 만들면서 허가를 받거나 이런 제품을 등록할 때 이런 식품 첨가물이 기준치 이상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별도로 검사를 통해서 잔류량 자체가 실제 그 투입량이 초과되는지를 항상 검사를 하게 돼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595가지 중에 식품 첨가물 중에는 천연 식품 첨가물이 195가지고요. 나머지 400가지가 그 화학적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우리는 천연 식품 첨가물이 훨씬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훨씬 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천연식품 첨가물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연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서 그 기준치가 넘어가지 않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농약 잔류량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오히려 더 해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천연식품 첨가물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화학적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농약 잔류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검사들을 거쳐서 이 최소량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권장량이 정해져 있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농약 잔류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천연식품 첨가물이 더 좋다, 화학적 식품 첨가물이 나쁘다라는 판단보다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인식 자체를 조금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식 속에 식품 첨가물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색소일 거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L글루탄산 나트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드러기가 생겼다거나 몸에 문제가 생겼다, 혹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선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색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소를 사용할 때 이전에는 1900년대 이전에는
화학적인 그런 어떤 공업용이냐 아니면 식품용이냐에 대한 구분이 없이 첨가물들을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해로웠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색소는 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이 피클색을 내기 위해서 황산고리를 넣거나, 빵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명반을 넣고, 치즈와 그 사탕 같은 경우에는 뭐 연단, 진사, 황화수은, 트론산납, 카바민 산염 등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색색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그 공업용 그 첨가물들을 사용해서 식품을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었던 이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1900년대까지 젤리, 시럽, 뭐 향추출물,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소세지, 밀가루, 그리고 면, 과자, 와인, 주류, 음료에 이 착색을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약 80가지의 식품 색소가 허용됐었는데, 어떠한 법도 그 공업용 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허번 허세라는 박사팀이 1904년에 규제되고 있지 않았던 650여 가지의 그 콜타르 염료 중에서 16가지만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를 하고, 이후에 7가지만 식품에 허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쓰여진 그 색소로 인해서 그 식품 첨가물 자체가 굉장히 몸에 안 좋다라는 인식을 이때부터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색소 다음으로 L글루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가 화학조미료, 이 화학조미료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그런 식품 첨가물의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한 15년 전만 해도 식당 입구에 저희 업소는 식품 첨가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 업소는 L글루탄산 나트륨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써놓은 식당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말라라는 권고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식당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전에는 분명히 그게 그 마케팅 수단이 됐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화학조미료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겁니다. 이 1908년에 아지노모토에서 이제 글루탄산, 우리가 알고 있는 L글루탄산 나트륨의 기본, 지금 우리가 더 흔히 알고 있는 미원을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 지금까지 약 뭐 120년 동안 저희들은 100년 가까이 L글루탄산 나트륨을 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섭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600년대에 미국에서 그 중국 음식점에서 L글루탄산 나트륨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느끼하고 메스껍고 두통이 생기고 뭐 구토가 일어난다라는 원인 때문에 이 실제로 L글루탄산 나트륨 사용을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었고, 실제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실제로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것들을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제한은 풀리게 됐고, 누구나 더 자유롭게 L글루탄산 나트륨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매스컴에 의해서 많은 언론들의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지적을 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화학조미료는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식품 첨가물이 우리 몸에 뭐 무해하다, 이왕이면 무해하다라는 것보다는 유익한 것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식품 첨가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적 요인을 이야기하자면, 식품 첨가물은 대량 생산을 하거나 빠르게 만들거나 편하게 만들거나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화되고 공장화되어 있는 이런 식품을 만드는 곳에서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은 적게는 2배, 많게는 뭐 3배가 오를 수도 있겠죠. 단순하게 1년짜리 유통기한이었던 게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주일 안에 소비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제품에 대한 비용도 소비자가 나중에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자면
식품 첨가물은 우리한테 꼭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식품 첨가물을 좋아하지 않고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식품 첨가물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뒷면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이후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아무래도 유의한 것보다는 유익한 식품 첨가물이면 좋겠지만 이 유익이라는 건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들도 한편으로는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나쁜 점도 분명히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는 것들을 꼭 인식해 주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